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잘 넘기고 나서 그리스도 거의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에 참여하는 민간 그쪽의 참여도가 이제 정확하게 집계가 몇 %인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미 안정권에 넘어선 상황에서 아주 낙관적으로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도 어제 만기 때도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막판에 오히려 120억, 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해준 덕도 있고 기관도 장중에는 순매수 몇 번씩 슬쩍슬쩍 해주면서 지수 빠질 때마다 도와줬었죠. 오늘 종가는 2010선 후반에서 거래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장중에는 202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많이 이슈가 됐었던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오늘 종가가 고가인 것 같네요. 4% 넘었는데 정확한 종가는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대외 호재에 오늘도 상승 기조 이어갔습니다. 3월 9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12시를 기점으로 오늘 지수 대부분 회복하고 장중 2022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지만 막판에 힘이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88% 상승한 201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오늘 시장에 저항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막판에 소폭 매수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 108억 원 매수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 출발한 후에 오늘 하루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했는데요. 54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지만 아쉽네요. 오늘 53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을 지켰는데요. 외국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오늘 136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105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그리스 국채 교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하락했는데요.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였지만 저점 매수와 또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면서 하락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50전 하락한 1117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3만 원을 넘기면서 장중 또다시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수하면서 4.24% 급등한 123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 오늘 마무리 지었고요. 기아차는 반면에 0.55% 밀려나면서 72,1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대 강세 보였네요. 하이닉스는 0.17% 오르면서 29,8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했는데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1.42% 밀려나면서 173,5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 오르면서 35,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오쇼핑은 2.34% 올랐고요. 서울반도체도 1.74% 강세 보이면서 26,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FA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58,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0.74% 올랐고요. 시젠도 오늘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힘이 돋보였는데요. IT주 살펴보겠습니다. IT주가 세계 경기 상황이 호전되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연일 강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의 삼성전자 힘이 굉장히 컸죠. 4%가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123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 SDI 1.06% 오르면서 14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노텍도 2.99% 오르면서 연일 강세 보였습니다. 두산그룹주가 두산의 자사주 소각 소식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두산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4.29% 오르면서 이틀째 상승했는데요. 오늘 24,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두산건설 모두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에도 오늘 동반 상승했는데요. 이지가 0.55%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보령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 바른손도 4.72% 오르면서 5,7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안철수 연구소가 조금 아쉽네요. 0.24% 빠지면서 82,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그룹이 모바일 결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하루 강세 보였습니다. 모바일주 살펴볼게요. 다날이 2%대 강세 보이면서 8,7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10%대로 급등했고요. 이니시스 역시 9% 넘게 강세 보이면서 6,6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모빌리언스도 5%대 강세 보였네요. 삼양식품이 나가사키 짬뽕의 후속 제품으로 일본식 라면인 돈라면을 오는 12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요. 삼양식품 7.17% 오르면서 37,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색조 화장품 브랜드죠. 비디비치 인수 소식에 4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7.18% 오르면서 11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인수 대상 기업으로 점쳐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한국 화장품은 실망감이 불거지면서 오늘 급락했죠. 13% 넘게 늘리면서 오늘 2,2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교환 참여율 최종 집계가 나와서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85.8%라고 나오네요. 잠정 집계인 85% 이상에는 딱 맞아 떨어졌지만 그리스 정부가 기대하는 욕심까지는 90%까지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돈 규모로만 따지면 한 1,700억 유로 조금 넘는다고 해요. 네, 속보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여의도 쪽 오늘 종가 보고 시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중원 연구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그리스 문제는 완전히 잊어볼 수 있는 겁니까? 2차 구제금융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그리스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악의 국면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에서는 3차 LTRO가 없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돈 얘기가 많을 것 같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FOMC하고 일본 쪽도 BOJ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이 FRB가 불태화 형식의 QE3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런 부분이 지난주 그 글로벌 증시의 그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인데요. 이번에 그 불태화 형식의 그 QE3라는 것은 연준이 자산 매입과 더불어 역환매 조건의 부채권을 거래를 동시에 시행해 금리를 낮추지만 시장의 유동성은 흡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그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뭐 국제 유가의 급등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요. 결국 또 직접적으로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시장이 저금리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개선되는 좀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그 미 연준의 FOMC가 또 예정돼 있는 만큼 FOMC에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구체화될 건가에 따라서 또 증시의 반응은 또 향배는 갈라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다행스럽게도 오늘 5거래일 만에 현물을 순매수해 주었는데 앞서 또 5거래일 연속 팔면서 사실 또 어제 엊그제 더 많이 팔면서 한 1조 정도 이 기간 동안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글로벌 유동성이 더 풀리면은 다음 주쯤에는 외국인이 오늘 또 슬쩍 사주는 그런 모습은 보였는데 다시금 좀 강하게 순매수해 줄 가능성도 있는 거겠네요. 네, 뭐 지난주에도 3월 전망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이 3월로 기점으로 아무래도 그 외국계 자금의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QE3 얘기 등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1, 2월 달에는 그 유럽계 특히 영국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면 이후부터는 미국계 중심의 자금 지속 여부가 관심이 됐고요. 실제 이런 부분이 뭐 QE3 기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외국인의 매수는 좀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 전주에는 1조 원 가까이 팔았지만 이런 부분이 유럽계 자금이 좀 이탈을 하고 향후에는 오히려 좀 미국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롱 포지션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업종과 종목 전략인데 계속해서 2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하는 게
유효한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멀티플이 바뀌는 새로운 그 성장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 조정이 변동성에 따른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 IT에서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러고 또 향후에 외국인 그 매수가 미국계 자금 중심으로 다시 유입이 된다면 외국인 매수 그 선호가 높은 그 전기전자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은행, 건설, 조선 업종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글쎄요, 제 이 질문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조정 시라고 하셨는데 그 조정이라 하면 한 5일 이동평균선 정도 말씀이세요? 가격이 어느 정도면 이제는 조정이라고 느끼면 됩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등락이 장중에 있는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을 좀 습관화하자는 그런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120만 원을 습관처럼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 아무튼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분할 시, 조정 시 분할 매수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의 또 관심 업종까지 공개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모시고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오늘 괜찮게 오르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 마무리 지었는데 말이죠. 이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중국의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하락에 중국 소비주가 방긋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마 투자 방법도 알려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장 전체의 왕이죠. 왕이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효과 다시 시작되나라는 부분,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그 외 종목은 다소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 번째, 석 달 남은 미국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 그렇다면 뉴 QE3 양적 완화는 어떤 형태이며 어떤 시기에 나올 것인가 한번 점쳐보고요. 마지막으로 주간에서 일주일 안에 5% 수익 낼 수 있는 공약주 3인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2% 올랐다라는 것이 오늘 재료였던가 봅니다. 오늘 오리온은 또 다른 신고가를 썼고 LG 생활건강의 상승세도 이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죠. 자, 이런 중국 소비주 확실히 중국에 앞서서도 성장률을 좀 내리면서 내수는 키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관련주들은 더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특징을 본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간 것만큼이나 또 중요했던 것 자체가 기계업종이라든지 중국 관련 내수 소비주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한 7.5%, 사실 작년 2011년도가 한 8.9% 정도 됐기 때문에 7.5%는 시장에 충격 아닌 충격을 줬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실 중국 관련 내수주들은 올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올랐다 그렇게 보겠는데요. 사실 제가 그 주제 이슈는 빵긋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좀 크게 웃어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드립니다. 오늘 장중인 같은 경우는 오리온 같은 경우는 78만 원 정도를 형성했고, 오늘 사실 내수주 중에서 많이 올라갔던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본다 그래도 중국 진출해가지고 장사를 잘하는 그 친구들 제가 몇 달 예전에 찍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앞으로는 약간 분위기가 좀 역시나 바뀐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예전에는 중국 관련주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은 그 증권사 시황에는 IT, 화학, 건설, 기계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네. 실제적으로 시장이 바뀌는 걸 보면 확실하게 약간은 화학 이런 거는 내수보다는 사실 중국 산업 자체 성장할 때 수혜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수 소비 진작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중국의 정책. 이번에 경제 성장률 하향에서 나온 것처럼 한 7.5%를 낮췄기 때문에 내수를 따지기 위해서는 역시나 입고 쓰고 하는 거, 오리온, 초코파이라든지 아니면은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중국 관련해서 만약 내수주 보실 때는 어지간해서는 이제는 화학주 이런 섹터 보는 것보다는 거의 내수 쪽으로만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번 이슈의 주제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오리온처럼 비싸도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내렸었나 라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극과 극의 차트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그럼 어떤 종목이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콕 찍어달라. 예, 그렇죠. 이왕이면요. 콕 찍어둘죠. 예. 그렇죠. 이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혹시 지인들이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중국에 가가지고 10명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돈을 치고 가가지고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사실 그렇다 그럽니다. 한 7명은 거의 다 틀리고 그냥 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3사람 정도만 겨우 자리를 잡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무작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라고 다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현지화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추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죠. 제가 찝어드리죠. 첫 번째가 아무래도 가장 지금 시장에 일수가 나오는 것이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오리온 초코파이를 선도를 해서 중국 현지화를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쪽에서도 사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은 사실 이랜드죠. 이랜드라는 종목이 있고 패션 쪽으로 화장품 쪽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여타 한국 콜마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1, 2위의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만은 중국을 뛰어넘어서 요즘에는 동남아, 베트남 유럽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내수와 성공에는 조금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기관들이 약간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CJ 오쇼핑인데 저는 이제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 사람들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애널리스트의 뷰도 다를 수 있고 저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중국의 CJ 동방 CJ라 그러나요? 그 네, 채널하고 네. 이제 인도 쪽을 이야기하는데 그 채널하고 먹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 소비주라고 말한 거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 와닿는 거. 중국이 내수를 살리겠다는 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중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사자 하는 거니까 입고 바르는 쪽을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요. 삼성전자 휴가 다시 시작하나? 예, 오늘 뭐 아주 특별한 그런 메신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내용도 조금 있어서 오늘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아까 잠깐 하 팀장님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부터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삼성전자에 무슨 얘기가 또 돌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뭐 기관들이 이제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보통 이런 거 확인 안 된 게 아니라 거의 맞겠죠. 삼성전자가 1사분기에 뭐 영업이익이 한 6조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증권가를 쪽에 좀 돌았습니다. 예. 6조 원 어마어마하죠. 곱하기 4를 하면 24조를 벌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 삼성전자 100만 원을 갖다 둔 것이 작년에 2011년 영업이 20조 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만약에 시장 이야기대로 사실 삼성전자 1분기에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만은 4월 초순에 이제 예비 실적 나오겠죠. 이 6조 원 정도 나와버리면은 삼성의 주가는 사실 한 130만 원, 한 140만 원까지 날아갈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시장이 조금 나왔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사실 뭐 우리 국내 기업 시가총액 1위 종목이면서 실적이 가장 되는 종목 사실은 삼성전자 빼고 나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는 삼성전자 효과 다시 시작하나로 잡은 이유는 사실은 조금 좋은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펀드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삼성전자는 틈날 때마다 조금 전에 우리 애널리스트 전망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조금이라도 전일보다 내려가면 계속 살려는 기관들의 자금률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개인분들이 물량을 많이 뺏겼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야,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지. 또 내가 많이 수익 봤잖아. 이 큰 종목으로 하면서 많이 현금화 시켜버리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단타 좀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그렇죠. 가져가는 분들이 예. 있어요. 삼성전자를 어떤 상징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 원짜리 왔다 갔다 하지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도 만약에 120만 원의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랑이 아니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물려줄 때문에, 만한. 네, 아마 오히려 신규 매수는 안 들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시장 예로 잠깐 들어가면 제가 차트를 하나 보겠는데 예전에 자주 보는 차트죠. 위에 이 빨간 것이 파란색이 삼성전자고 밑에 게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이제 3월 저번 다시 들었죠.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런 현상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을 당겨주면은 실제적으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같이 제가 화학 섹터를 한번 눌러볼까요? 밑에 보라색으로 나오는데 화학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여타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철저히 못 따라가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장흥 같은 경우도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한번 2010포인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는 잘 안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그동안 또 못 갔던 종목들이 밑에는 오늘 좀 많이 빠진 화학주들이 갑자기 올라서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투자 전략 세웠을 때는 삼성전자 효과가
결론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를 가져가시고요. 대신 그렇게 했을 때는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삼성전자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기 때문에 내 종목이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차별화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 오늘도 철저하게 외국이나 기관들은 자동차와 건설 업종에 대해서만 베팅을 하지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눌렀기 때문에 딱 지수는 잡아놓고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표를 가지시면서 업종별로 들어갔을 때는 종목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에 지수는 멀쩡하지만 삼성전자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좀 와르르 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아무튼 잘 선별해서 골라야 된다는데 그 종목과 전략 얘기에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석 달 남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 아무튼 연준이 올 6월 정도까지만 쓰겠다고 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이 끝나면은 새로운 형태 QE3가 나오지 않을까. 시기가 대충 그렇게 좀 점쳐지고 있죠. 다음 주에 FOMC에서 조금 버는 기입을 통해 구체화될 것 같은데 인플레를 유발 안 하면서 돈을 푼다는 게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뭐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인플레를 돈을 풀면서 인플레를 잡고 금리까지 같이 맞추려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말이 더 많고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봐야겠지만 일단 나름대로 준비는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까지 1차, 2차 양적 완화하면서 그 과정들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그 1차 양적 완화 쪽 시기를 보게 되면은 2009년도 3월 달이죠. 2009년 3월 달에 시작을 하고 2010년 3월에 마감이 됐는데 그 1차 양적 완화에 1조 7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1년간.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 하니까 중간 모멘텀으로 2차 양적 완화가 2010년 1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2011년 6월까지 6천억 달러가 이제 굉장히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차화정이 크게 달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힘들 때 작년 말에 이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어떤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유럽발이나 이런 쪽에 이제 힘들었을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빨리 돌리면서 이제 돈이 한 4천억 정도가 6월 달 정도 해가지고 4천억 정도가 이제 예정이 되지 않을까 마무리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2차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받쳐줄 만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세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 이러한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다음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네. 좀 경계해야 될 게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단 쪽에 0 이하 뭐 마이너스 뭐 150 뭐 100 이하까지 간 아래쪽 하단 쪽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2008년도 급락을 했었죠 그때. 그러면서 1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상당히 0을 회복하면서 100 근처까지 상당히 땡겨졌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2도 그렇고 지금 오퍼레이션 이번에 작년에 밑에 하단 그 계곡 밑을 팠었죠. 그러면 다시 수직으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은 고점대라는 겁니다. 이게 N자로 꺾어서 다시 한번 또 상향 뭐 상방 쪽으로 다시 한번 뚫어질 건지 아니면은 그 위에서 잘 머물러 줄지는 좀 봐야겠는데 근데 이쪽에서 지금 우려되는 게 어느 정도 수위가 좀 걱정이 좀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이 수위가, 이 위치가. 그러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어떻게든 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Q3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그건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그 뭐 그리스 문제 오늘 뭐 대충 뭐 합의 보고했죠. 그러면서 1월달, 2월달 국채만기 1,000억짜리 2월달에 다 막아냈습니다. 3월달도 뭐 별 무리 없으면 막아낼 거고 4월달 별 무리 없으면 막아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채권을 막아낸 거지 실물 경기라든지 실물 경제라든지 오늘 삼성전자 보셨죠? 뉴몰 해가지고 6조 원 했던 실적이라는 것들 받쳐줘가지고 신고가 나왔는데 네. 일단 요 채권 같은 거 다 막아냈는데 유럽 경기라든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채권 합의했지만 앞으로 회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내부적으로 어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깨질 거다 이렇게 디폴트 생각하자 하면서 일단은 오늘 막아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경기나 경제적인 어떤 동향을 생각해가지고 돈을 풀어나가, 아니, 유럽 문제 어떤 유로존의 만기 국채들 해결한 뒤에 거기에 이제 경기를 대충 받쳐줄 만한 어떤 것들이 미국이 올해까지도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책 방향을.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꼭 Q3라든지 이런 쪽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써가지고는 이번에도 또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예. 아직까지는 시장이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다우도 지금 13,000 아직 뭐 다시 전고점 크게 뚫거나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고점대에서 그냥 지그재그 약간 모습을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막 이런 모습 보이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 신고까지만 종합주가 있어가지고 고점대에서 그냥 흔들림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Q1이나 Q2에서 3개월쯤 해가지고는 고점대에서 행보를 약간 하다가 올라간 척 하다가 약간 툭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달 내지 뭐 4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이슈에서 그런 거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게 퉁 빠져가지고 추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흔들림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거를 이번 주 같은 외국인이 사던 사람들이 팔기만 하고 있죠. 그런 걸 보시면서 약간 감을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예. 경기의 약발은 경기 혼자 두기에는 조금 약해서 돈이 좀 빨리 Q3 세 번째로 풀려야 되는데 아직 그 풀리기 바로 직전에 조금은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은 돈 풀리는 거하고도 뭐 연관이 있겠고 우리 지수의 또 대표 종목인 아까 삼성전자 얘기 네. 조준성 이사님한테도 뭐 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옛날에 매매해서 수익 좀 많이 내셨고 사실 지금 다 현금화해서 갖고 네.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보시면서 첫 번째로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신고가 보면서 역시 첫 번째 주도주 세팅했던 게 뭐 나중에 한번 힘을 좀 잘 발휘하고 작년에 또 차화정에 깨졌던 자문사 쪽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은 뭐 전에 보여드리면 30%에서 15%, 17% 굉장히 비중 많이 했는데 이번에 뭐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예측이나 그런 것들 좀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할 수 없이 나가는 비중들이 있습니다. 매물이 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비중 축소해 가지고 나오는 물량도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아래 내려옵니다. 120만 원 뭐 이상에서 뭐 꼭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아래쪽 내려오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꼭 내려오니까 그때 정도 또 기다려서 차분히 보시면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 주간 이 종목 사면 5% 정도 수익은 꼭 보장한다라는 세 종목. 언제나 매주 준비해 오시는 우리 하창봉 팀장님이신데요. 그 전에 지난주 똑같이 말씀하셨던 세 종목. 뭐 먹고 놀자 컨셉의 하나투어하고 뭐뭐 있었죠? 그 결과가 먼저 궁금해요. 제가 아마 방송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별로였나요, 결과가? 잘해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어땠길래요? 제가 사실 지금 제 개인적인 컨셉으로 주간 동안 한 5% 공략하자를 한 3개월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신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었다. 잠시만요. 조 이사님, 네. 지금 저희가 신과 함께 방송을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신은 신인데 이게 귀신이죠. 귀신인데 요즘 잡신이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뭐 종목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통 이러한 게 3개월 단위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 시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이제 하 팀장 얘기하는 종목들, 뭐 VIP 어떤 회원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네. 잘 감지하셔가지고 한번 매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근데 또 근데- 잡두에서 또 자빠지면은 크게 빕니다. 다리가 잘릴 수가 있는데 예. 좀 조심을 해야겠죠. 예, 웬일로 또 우리 조 이사님까지도 하 팀장님이 요즘에 확실히 물이 올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결과 시원하게 공개해 주실까요? 종목하고요. 결과는 조금 약합니다. 호텔 신라부터 보겠는데 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주간 동안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마 샀다 그랬을 때도 한 1% 내외 손실이 났을 수가 있죠. 근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좀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프리어닝 시즌입니다만은 1, 4분기 실적 증가는 루비통 면세점 매출이 잘 됐기 때문에 좋게 나올 수 있다. 45,000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오늘 너무 잘한다고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수익률을 두 개 종목 다 5%에 딱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 5.29%가 나왔는데 주간 와.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오늘까지도 올라왔죠. 사실 이게 실적만 놓고 보면은 별건 없습니다만은 주가 시장 자체가 내수 유통주의 흐름이 붙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나왔다 보시고 그래도 이 타이밍을 딱 맞추신 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이 잠깐 아, 들어왔다고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미 다 하셨고
맞추셨구나. 예. 5% 맞추고 하나투 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차트로만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5% 먹었다고 바로 팔지 마시고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싼 고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는 제가 그 밑에 왔을 때 작두가 아니라 칼날 잡기를 했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약간 일본 카지노 법안 때문에 과민 반응했던 것이 되돌려난 수준 8,400원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에서는 한번 잘라주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투어나 호텔신라 정도만 쭉 홀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거의 뭐 자칭 신이라고 하시는 우리 하 팀장님의 이번 주 주간 5% 공략주 3인방은요? 예, 이번 주 컨셉은 프로야구 시즌이 왔기 때문에 네. 프로야구 개봉 박두입니다. 컨셉은 프로야구 개봉 박두예요.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자, 처음부터 먼저 먹거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삼양식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컨셉은 프로야구 개봉 박두지 프로야구와 바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내용이 나왔죠. 삼양식품이 그 흰 국물 나가사키 짬뽕으로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돈 라면이죠. 갈색 국물에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10% 이상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면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제가 큰 보름달을 그려놓은 것처럼 나가사키 효과로 사실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네 번의 구간이 있습니다. 1, 2, 3이라고 적어놨는데 최소 3개월 이상 35,000원 정도에서 지지하고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간 5% 공략 가능하다. 여기서 단순하게 61선을 닿았다고 바로 밀리진 않는다. 흐름 자체는 3개월 정도의 긴 수렴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 주간 5% 이상의 수익률 4만 원 넘어갈 수 있는데 베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종목이 있겠죠. 사실 이제 프로야구니까 게임 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 그렇죠. 예. 국내 대표적인 그 스마트폰에 보면 게임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관련주죠. 그리고 게임빌 그 보면 안드로이드 쪽에 보면은 2012년 프로야구 플러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만 놓고 보면은 차트 같이 설명드리면 약간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서 수렴 중에 있습니다. 주가가 72,000원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작년 11월 이후에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 위에 분출했을 경우에는 75,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간 5%는 가능하다 보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제닉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죠. 뭐 야구를 보고 나면은 마스크 팩하고 야구장 가지는 않죠. 하지만 뜨거운 차에서 맞고 나면 집에 와서 피부를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요? 그럼요. 요새는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고 사실은 제닉은 그런 제가 우스갯소리 내용보다도 내용이 상당히 좋죠. 지금 세 가지가 합이 다 됐습니다. 오늘 같은 재료는요, 세계적인 화장품 메이커 에스티로드죠. 에스티로드에 OEM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또 나왔고, 두 번째는 중국 공장에서 어느 정도 가동률을 놀릴 수 있다는 것.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원래 제닉이 상장을 하고 이렇게 대박이 난 이유는 홈쇼핑에서 하유미팩이 대박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현대 홈쇼핑에서는 했는데 이제는 GS 홈쇼핑까지 채널을 하나 더 늘렸기 때문에 당연히 제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리겠고, 제닉은 한 가지 매매 팁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식은 공모가 22,000원이고 지금 가격이 44,000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22,000원에 더블 가격 42,000원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공략 주지만은 다음 주에는 44,000원 밑에서만 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모가 2배의 가격 밑에서만 제닉은 사보자. 예, 제닉과 게임빌, 삼양식품 이 세 가지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5% 이상 수익 낼 수 있다. 하 팀장님이 자신하는 세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모시고 다음 주 전략 세워보고요. 관심 종목도 있으면 공개 받아볼게요. 네, 그래서 국채 교환 비율이 확정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거의 안 빠진 걸 보면은 오늘 밤 뉴욕과 유럽도 이미 뭐 선반영해서 크게 안 오를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오늘 밤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결과에 따라서 주말 분위기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하 팀장님의 다음 주 전략은요? 일단은 뭐 오늘 어제 유럽 시장, 오늘 밤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그게 약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1월 달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주로 나왔던 미국의 실업률이 8.3이었고 또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할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그 참여율에 대해서 한 90%는 못 넘었습니다만 75% 넘었었다는 거 또 주목할 필요가 있고 12일
2일 날 13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나 EU 재무장관 회담 계속 열립니다. 그리고 3월 20일이 145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 만기 도래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그리스 문제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 같은 경우는 13일 정도에 이제 FOMC 정례회가 열릴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14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이 상당히 정치가 좋죠. 엔 약세 나오면서 다시 한번 BOJ가 열립니다. 일본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린다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봤을 때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리스는 좀 잡아놓고 미국의 경제 지표나 정책 양적 완화 이하 FOMC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 조금 포커스를 맞추겠다 말씀드리겠고, 네. 종합주가지수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아마 이슈가 2050포인트 단기 싼고점이었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다뤘었죠. 네, 네. 약간 싼고점이었다 내려왔고 다시 한번 2월 박스권 하단이 1985포인트인데 요걸 지지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985포인트 지지를 유효하기 때문에 주식을 한 70% 이상 가져가는 전략 좋다 말씀드리겠고, 수급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조금 바통 터치 들어왔지만은 철저하게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정확하게 폈을 때 2010포인트 위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약간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약간은 뭐 유럽의 조정을 보인다 그래도 다시 재반등할 수 있는데 베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차별화 얘기하셨는데 고르는 섹터는 어느 쪽이어야 돼요? 그냥 수급을 따라가면 됩니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기관 쪽에서는 또 조금은 그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월 말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아마 전기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 것이고 기관들이 사는 업섹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는 뭘 사고 있냐면은 건설이라든지 기계업종, 화학주는 좀 버리고 건설이나 기계업종 또 네. 일부 내수 유통재 조금 베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별 동향을 보실 때 어차피 3월 말 기관들의 1분기 윈도우 드레싱 수익률 펀드 맞추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사는 종목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빠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왠지 삼성전자만 가서 아무튼 어떻게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가지고 얼마나 더 갈까 많이 훌쩍훌쩍 뛸 것 같진 또 않아서 안 빠지는 건 좀 믿음이 가는데 전략이 참 애매해요.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네, 지금 업종 사실 고르기도 애매하고. 네. 자, 지난달은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려 2월 달은 걱정하지 말. 근데 지수상으로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종목별로 많이 좀 다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좀 그렇죠. 네. LG노텍이나 뭐 저기 현대미포조선, 뭐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조선 몇 개 해가지고는 고점을 뚫고 나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장을 약간 제가 앞에 표도 보여드리면서 고점대에 있으면서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새벽에 해가지고 미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도 팔고 오늘 또 뭐 소극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꾸준한 크게 뭐 사왔던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일주일 내에는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2018포인트 원래 뚫어 나갔어야 되죠. 근데 해결되고 하는데도 안 뚫고 나갔다는 거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종목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중도 줄이시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번에 5일선 처음 깨질 때 살짝 빠졌다 올 초에 막 올라왔죠. 그러면서 21선 깨지면서 아래 하단 쪽에 1966포인트까지 엊그제 밀렸었죠. 단기간에 75포인트가 밀리면서 반등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당연하죠. 네. 근데 이런 모양에서 보게 되면은 찌글찌글 해가지고 뭐 1900선도 뭐 1950선 한 번 더 갈 모양 뭐 이렇게도 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어정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지금 화학주도 뒤에서 조정받는 이런 게 이제 순하면 살짝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뻗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수상으로도 또 어느 정도 상단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제 속에서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딱 삼성전자하고 코덱스 내버리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종목을 어렵게 가시면 어려워지고 만약 단순하게 가시면은 지금도 좀 약간 해보겠다면은 코덱스 내버리지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정쩡하게 사느니 차라리 1950, 60대 기다렸다가 좀 사면 수익은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레버리지의 구체적인 전략은 잠시 후에 포트에 담겨 있거든요. AS 받을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 팀장님의 오늘 추천 관심주가 있는지 좀 공개를 받아볼까요?
예, 오늘 관심주는 디지털 아리아입니다. 디지털 아리아인데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요새 많이 올랐죠. 한 5,500원 정도 하던 게 오늘도 한 800원 올라서 뭐 7,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왜 오를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연 한 매출 한 500억 이상, 영업이익 한 30억 이상이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인데 상당히 내용적인 지금 주가가 5,000원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올리는 이유는 지금 MBC에서 시청률 30% 40%를 육박했던 해를 품은 달의 후속작이죠. 더킹 하츠가 이쪽 회사에서 들어옵니다.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가 무슨 드라마를 제작하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달에 지금의 김종학 프로덕션이죠. 더 체인지를 드라마 인수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드라마 제작이 들어가는데 시장에서는 새로 나오는 그 드라마의 제목 자체가 더 킹 하츠입니다. 더 킹 하츠라는 제목인데 대표적인 배우가 국민 남동생 이성계하고 국민 누나 하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누나가 아닌가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왔다. 그리고 펜엔트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그 드라마 인기 효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던 게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세력이 나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벌써 시장에 노출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안 치고는 그 다음 문제인데 시장이 벌써 이 종목에 대해서 풀려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매매는 상당히 잘해졌는데 제가 매매 팁을 말씀을 드리죠. 예. 원래는 오늘부터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MBC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 해품달이 다음 주에 종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주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이 종목이 먼저 움직였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매매 전략을 따라 붙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6,300원에서 8,500원 박스권을 드라마 시청률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이탈할 가능성이 넘지 않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최소한 7,000원 밑에서 사가지고 잠깐 드라마 효과 정도만 보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짧은 트레이딩 얘기하셨는데 디지털 아리아 포트에 들어가나요? 아니 포트에 돈이 꽉 차가지고 포트에 편입은 안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추천 정도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준성 이사님 관심 종목 알아볼 차례네요. 네,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일단 AS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포트 한번 열어보고, 예, 코덱스 레버리지만 있는 것인지, 종목 바구니부터 확인할게요. 네, 우리 조준성 이사님의 포트에는 예, 코덱스 레버리지만 절반 담겨 있었군요. 자,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이 한 4% 남짓 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비싸면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이런 입장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 100% 몰빵한 다음에 정리하고 나서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이제 120만 원 이제 한번 정리했다가 그 뒤안으로 이제 코덱스 네버리드라고 나머지 현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 말씀드린 코덱스 네버리드 14,000원짜리에서는 13,900원이나 14,000원, 14,100원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매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종목에서가 삼성전자 오늘 4% 올라왔죠. 근데 엊그제 코덱스 네버리지가 13,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코덱스 네버리지 13,000원과 14,000원 가격대가 우리나라 지수상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13,000원 가격대는 작년 10월 달에 고점이면서 거기 올해 1월 달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제 이걸 뚫고 13,000원 뚫고 나가게 되면은 14,000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편입 들어가서 처음 14,000원 구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박스권으로 가게 되면은 가는 것처럼 하면서 박스권으로 가게 되면은 이 13,000원과 14,000원 계속 지그재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13,000원 이하 쪽이 자꾸 코덱스 네버리가 보인다 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더 이번 주보다 갖고 있던 점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계속 독보적으로 가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3,000원과 14,000원 약간 기계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근 들어오면 매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코덱스 네버리드 100%든 50%든 몰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크게 하셔가지고 이걸 10% 20% 하게 되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안전빵으로 그냥 100%를 살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코덱스 네버리지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삼성전자 또 조정받으면 117만 원 빠지게 되면 또 흔들릴 겁니다. 근데 코덱스 네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지수의 움직임들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량을 크게 한번 해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최대한 뭐 Q3가 나올 때까지 해가지고는 기대감에서 13,000원, 14,000원만 한 달에 2번 정도만, 한 번 반 정도 움직여도 수익률을 웬만한 자문사 수익률 3, 4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전량을 들어갔다 뺐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이하는 리스크 관리에서 위험하지만
이 그 13,000원과 14,000원 사이에서는 계속 지그재기 어떤 패턴을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다 이렇게 빼먹어야겠다는 거를 잘 연구해 보십시오. 뭐 IT가 간에 조선주 간에 머리 아플 겁니다. 네. 산단도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가든 IT가 가도 좋고 조선이 가도 좋고 하기가 가도 좋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기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당분간은 계속 눈여겨보면서 물량대를 크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13,000원, 14,000원 아주 잦게 대신 물량을 좀 많이 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 보시면 그 어떤 삼성전자보다도 종목 고민 없이 수익률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전략이셨습니다. 자, 팀장님 앞서서 포트는 편입 안 하는데 디지털 아리아를 언급하셨는데요. 이번엔 하창봉 팀장님 포트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휴캠스, GS건설, GS홈쇼핑, 인터파크 그리고 지난번에 KMH라는 종목 언급하셨었죠. 현금의 절반이었고 종목 5개였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을 좀 볼까요? 네, GS건설 잘 안 팔았네요. 10만 원 회복했죠. 수익도 좀 좋아졌습니다. 7% 넘어서고 있고 GS홈쇼핑은 비중을 좀 축소했는데 축소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전고점이 12만 원대 잘 못 넘어서고 있고 인터파크 KMH는 조금 그렇지만 휴캠스가 수익이 가장 좋은데 1등 수익률인 휴캠스를 10% 추가 매수하시겠다고요? AS 해주시죠. 네, 휴캠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 10% 갖고 있었는데 10% 추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바로 반등을 생각했습니다만 시장 조정에 조금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23,000원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열리를 가져가고 있다. 사실은 전방 산업이 D&T 산업이라 그럽니다. 중국의 D&T 산업이라 그러는데 화학 업종에 대해서 조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공격적인 베팅 10%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편입시킨 종목이 KMH인데 사실 이는 8,000원 장벽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국내 1위 방출 송출 서비스고요. 사실은 제가 D-Day를 3월 14일로 잡고 있는데 3월 15일 정시를 자정을 기해서 한미 FTA 발효가 되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가 됐을 때 방출 송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간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8,100원대로 올랐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최소한 상승 탄리를 이어갈 수 있다 보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불거졌던 사우디 페트롤라빅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10만 원의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기관들이 건설주에 대한 매기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원래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옛날에 거래를 많이 해보니까 한 4월, 5월달 정도부터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겹지만은 조금 더 가져가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인터파크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6,000원 밑에서. 하지만은 확실하게 올해부터는 작년에 인수한 아이마켓 코리아에 대한 실적 가능성이 1, 4분기 이후부터 가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만은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상 전 종목 모두 홀딩 휴캠스 추가 매수한다는 하 팀장님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요.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해서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 부산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정확히 부산일보 소강당이라고 하는데요. 혼돈의 2012년 임진년해 투자 해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 내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3월 마지막 거래일에 KTX 기차 타고 부산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좋은 방법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창봉 팀장님, 조준성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함께 할게요.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에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